1791년 6월 21일 야음을 틈타 파리의 튀일리궁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 일행이 그들이었다. 바야흐 두 역사적 인물의 운명을 결정지은 바렌 도주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애초 그들은 그 전날인 6월 20일 밤에 도주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빚어졌다. 그리고 그 차질은 마치 심판관처럼 그들의 목숨과 운명을 매몰차게 결정해버렸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탈출이 지연된 걸까? 루이 16세와 앙투아네트 왕비는 자신들을 돕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익숙하고 편안한 튀일리궁을 한시바삐 탈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즈음 수립된 프랑스 혁명 정부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엄청난 기세로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앙투아네트의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가서 일단 그곳에 한동안 머물기로 했다. 당시 국왕 루이 16세와 앙투아네트 왕비 부부는 튀일리궁에 유폐되어 있었다. 주도적으로 도주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인물은 스웨덴 출신 한스 악셀 폰 페르센 백작이었다. 그는 이 계획에 전 재산을 쏟아붓다시피 했다. 그러고도 모자라자 연인에게 큰 돈을 빌리기도 했다. 일설에 따르면 당시 페르센이 국왕 부부의 도주를 위해 동원한 자금이 50만 리브르였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200억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고 한다. 페르센은 중세의 충성스러운 기사처럼 국왕 부부 아니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다. 그는 앙투아네트를 열렬히 사모했다. 그러나 그런 페르센조차 무모하다 못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앙투아네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앙투아네트 왕비가 페르센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어이없게도 말 6마리가 끄는 호화롭고 중후한 대형 마차였다. 페르센은 앙투아네트에게 가족이 함께 다니지 말고 따로따로 움직이며 피난 가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라고 말하며 설득했다. 그러나 앙투아네트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다. 그저 어디를 가든 온 가족이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 구실이었다. 페르센은 몇 번 더 간곡히 설득했으나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 그로서는 국왕과 왕비의 결정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아무리 모두 잠든 한밤중이라고는 해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궁전에서 그 많은 이들이 거대한 마차를 타고 몰래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일단 뿔뿔이 흩어져 여러 대의 작은 마차에 나눠 타고 궁전을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시급히 계획을 변경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파리 교외로 나가서 미리 준비해 놓은 대형 마차에 옮겨 타기로 했다. 혁명 정부는 루이 16세 국왕 일가가 튀일리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도주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4시간쯤 지난 6월 21일 새벽 5시 즈음이다. 바로 그때 국왕 일가가 탄 마차는 파리에서 10km 남짓 떨어진 봉디라는 마을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그들의 탈출은 왜 그렇게 지체되었을까? 한밤중에도 잠들지 않고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파리를 빠져나오는데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거대한 마차 안에는 외국인 귀족으로 변장한 국왕 부부와 몇 명의 여자가 타고 있었다. 앙투아네트는 러시아 귀족 코르프 부인으로 위장한 상태였다. 당시 마차는 건장한 말 6마리가 끌었음에도 무척 느린 속도로 달렸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와인, 고가의 은장식 식기류 일체, 조리용 난로, 새로 재단한 드레스와 각종 예복이 든 옷장 등 일일이 헤아리기도 힘들 만큼 많은 물건을 싣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앙투아네트 왕비의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피난길에 그런 호화롭고 거추장스러운 짐을 꼭 가져가야 했느냐는 비난을 마땅히 살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국왕 부부는 그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왕 부부의 결정은 결국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말았다. 그 많은 짐이 마차를 무겁게 만들어 말이 달리는 속도를 크게 늦추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의 결정은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선택이 되고 만 셈이었다. 페르센 백작은 스스로 마부가 되어
다른 마부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며 필사적으로 말을 몰았다. 그들의 목숨을 건 여정에는 악조건과 장애물이 많았다. 그리고 그 탓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다. 앞에서 말한 대로 앙투아네트가 고집을 부려 어쩔 수 없이 챙긴 온갖 물건 탓도 있었으나 당시의 형편없는 도로 상태도 한몫했다.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당시에는 마차 바퀴를 보호하는 충격 흡수제가 발명되지 않았기에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파리를 벗어난 뒤 국왕 부부 일행을 실은 마차는 첫 숙소가 있는 봉디에 도착했다. 루이 16세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페르센 백작에게 마차에서 당장 내리라고 명령했다. 페르센은 목적지인 오스트리아에 다다를 때까지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겨달라고 간청했으나 페르센이 주도한 엄청난 속도의 불편한 여행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 길든 뚱뚱한 루이 16세가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루이 16세는 타고난 비만 체형의 엄청난 대식가였다. 독특하게도 거의 유일한 취미가 자물쇠 만들기였다고 한다. 목숨을 건 도주를 감행하기 직전에도 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많은 양의 식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그가 도주 직전에도 평상시처럼 행동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충격 흡수제도 없는 마차 바퀴가 노면 상태가 엉망인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느끼는 위장의 불쾌감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그는 여러 번 괴로운 구토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했을 게 분명하다. 페르세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맥이 풀렸다. 페르세는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상대에게 영원한 이별의 아픔을 사기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 페르센을 남겨두고 국왕 부부 일행을 실은 마차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결정적 순간 루이 16세가 페르센 백작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루이 16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된 일행의 속도는 민달팽이처럼 한없이 느려졌다. 6월의 밤은 짧아서 금세 아침이 밝아왔다. 아침이 되자 루이 16세는 좀 더 느긋한 속도로 마차를 몰도록 마부들에게 명했다. 페르센을 해고한 뒤 국왕 일행의 여정은 느긋하다 못해 여유로울 정도였다. 루이 16세는 한 잔의 와인을 마시기 위해 혹은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시간을 주기 위해 종종 마차를 세웠다. 그럴 때면 그는 난생 처음 보는 크고 호화로운 마차를 보고 호기심에 찬 눈으로 다가오는 민중에게 천연덕스럽게 말을 걸곤 했다. 게다가 어리석게도 국왕의 신부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민중과 소통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러시아 귀족 코르프 부인의 여권을 몸에 지니고 있었고 루이 16세 국왕은 코르프 부인의 몸종으로 위장해 연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감쪽같이 위장한 채 완벽한 신분증까지 소지하고 있었으나 지나가는 곳마다 국왕 부부가 도망 중이다라는 소문이 발 달린 말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결국 그들은 바렌이라는 마을에서 끈질기게 추적해온 자들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이 제1차 목적지이자 안전한 장소로 점찍어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령 벨기에 국경 근처에 몽메디 마을은 바렌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루이 16세 국왕과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에게 운명의 여신은 참으로 모질고 가혹했던 셈이다.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린 앙투아네트는 품격을 잃지 않고 담담히 국왕의 곁을 지켰다. 비록 그는 결점이 많은 인물이었으나 이 전만은 찬사를 보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훌륭한 처신이었다. 국왕 부부는 거침없이 쏟아져 내리는 6월의 햇빛 아래 단 하루 만에 달려온 길을 3일에 걸쳐 고통스럽게 걸으며 파리로 끌려 돌아왔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사나운 맹수처럼 날뛰며 퍼부어대는 민중의 야유와 조수 그리고 왕권 박탈이라는 혁명, 정부의 가혹한 결정이었다. 결국 93년 1월 21일 루이 16세는 단두대에 올라 처형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다. 이후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어떠한 증거도 없음이라는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날조된 재판으로 남편과 같은 운명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해 10월 16일의 일이었다.